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연휴가 다 끝나가네요. 이제 월요일 2시를 넘었는데요. 지금 저도 몰랐는데 잠깐 외출했다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추가 관세를 할 수 있다. 트럼프가 트위터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6% 넘게 폭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뉴스를 안 보고 차트를 먼저 봤는데 중국이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머리가 좀 복잡해졌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를 했습니다. 이런 트위터를 했어요. 보시면 쭉 읽어보면 미국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쭉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10% will go up to 25%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 관세 부과되고 있던 걸 25%로 금요일날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금요일이면 10일이죠. 예. 그리고 325 빌리언 달러스라고 하잖아요. 저게 미부가 항목입니다. 점점점 하면서 더 얘기했어요. 이런 트위터를 했습니다. 얘는 왜 트위터로 자꾸 정치를 하지? 그래서 외신을 빠르게 보면요. 차이나 스탁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트럼프의 그 관세 위협이랍니다. 위협. 부과하겠다고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로 일기를 쓴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한번 짚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런 기사는 있어요. 오늘 그 차이나가 지준율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양적 완화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라고 플랜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좀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해요. 지준율을 낮춘다. 이거 계속 낮추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낮춘다고 했습니다. 내신은 늘 말씀드렸듯이 볼 게 없습니다. 쭉 진짜 다 봤는데 그 미국,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좀 제가 빠르게 다 찾아봤어요. 근데 기사가 없어요. 없고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미디어한테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수입품 관세 급락, 관세 위협의 급락, 미중 무역 관계 균열 조짐의 출렁.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현황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얘들이라고 딱히 생각이 없겠죠.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미중시 선물도 하락 중입니다. 계속. 중국만큼 하락은 아니지만 선물이 이 정도 하락하는 건 되게 큰 거예요. 그 현물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오늘 오후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미중시도 폭락이 예상됩니다. 상하이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개발학 시작해서 계속 바닥을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얘들 그 지지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들 241선도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투매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인민개미들이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한 거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대비가 안 되고 계속 두드려 맞고 있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는 계속 바닥을 깨고 있는 형국이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5월에 굉장히 중국 증시에 호재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약간 패닉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도 패닉이죠. 이게 MSCI 저희 코리아 인덱스가 어떻게 끝났냐면 좀 개발하겠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미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상승으로 마감했었어요. 5월 4일에. 이거는 그 미사일 또 터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악재를 안 맞은 선물 마감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현황 그 리포트 차원에서 넣었어요. 원달러 인덱스도 거의 최고치로 마감을 했었죠.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증시보다도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금 좀 그래요. 달러가 계속 오르면 일단은 외국인 매동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기관은 별 생각이 없을 거고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당연히 기름은 떨어지고 있겠죠. 지금 경제 불확실성이 떨어지니까 기름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랄까? 좀 결론을 내려보면요. 트럼프가 일단 대미 관세가 2,500억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중 관세가. 그 다음에 중국의 대미 관세가 1,100억이 부과되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죠. 지금 게임이 안 되는데 중국은 카드를 다 썼어요. 다 썼고
미국은 여기에 25%를 더 추가 부과하고 미부가 항목 이제 3,250억 좀 추가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패닉이죠, 패닉. 지금 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미중 무역 분쟁. 좀 트럼프가 불만을 토로했어요. 너무 느리다. 야,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양보를 좀 덜 한다라는 의미겠죠. 양보를 좀 덜 하고 있고, 아, 이거 좀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계속 그 코너에 몰려있는 게 있어요. 뮬러 건인데, 이걸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 거를 덮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더군다나 재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의 우위를 점거하기는 당연한 말이죠. 예. 우위를 점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호조였어요. 전부 다 막 2% 성장률도 못할 거다. 이제 꺾일 거다. 2년 만에 최하치를 기록할 거다. GDP 성장률이 막 그러면서 막 미국이 이제 위험하다. 미중 무역 분쟁을 해서 미국도 피해를 보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프레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까보니까 미국이 괜찮다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 진행 중인데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더 강수를 둬도 되겠다라고 이제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긴 거예요. 그 재선을 위해서 좀 포석을 두는 거겠죠, 이런 게. 이건 뭐 당연한 트럼프는 움직이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 경제랑 자기 재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움직여요. 항상 움직이는 걸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하기 때문에 막 이스라엘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 제재도 그렇고 전부 다 경제를 위한 거죠. 얘들이 뭐 세계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건 지금 찾아볼 수 없어요. 예. 국제 깡패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원래 깡패였는데 그 전에 대통령들에게는 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숨기면서 이게 뒤에서 깡패 짓을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깡패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위해서 마가라고 하죠. 예.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잖아요. 맨날 뭐 마가 그러면서 막 그 트위터에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참 좋은 대통령이고 세계 입장에서는 이제 골칫거리입니다. 그냥 자기들 치고받고 싸우면서 미국 강대국 만들어 줘놨더니 지금 완전 자기들한테 칼이 되어 돌아오죠. 유럽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세계대전 했던 거를.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뭐 히틀러를 탓할 수도 없고. 아무튼 재선을 위한 포석이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미국 지금 증시가 거의 고점이잖아요. 쌍봉을 찍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고점 찍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재로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올릴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증시 되게 많이 신경 써요. 트위터를 보면. 항상 뭐 증시가 출렁일 때마다 막 트위터로 막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최고다 지금. 나 같은 대통령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막 오글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막 내가 임기를 맡고 나서 뭐 북한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댓글 막 욕 퍼 세컨드 막 초당 한 개씩 욕이 달릴걸요.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저런 분위기인데 지금 아무튼 그런 걸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냐라고 또 예측을 해보면 대북 악재가 생겼던 게 별거 아닌 걸로 끝날 수 있어. 지금 외신 보면 노스코리아 뭐 프로젝트 타일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고 그 중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지금 현재 미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전부 다 그냥 자기들 그 아마존이 어떻네, 뭐 우버가 어떻네, 뭐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어떻네 이런 기사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현재 그 트위터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봐도 그 재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 트럼프가 이 민주당 쪽에 그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 게 중국은 적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프레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차별화를 극대화하게 시키려고 지금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표심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또 간을 보겠죠. 이게 트위터로. 증시가 좀 그 조정을 보이고 미국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중국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약간 충격으로 떨어지겠지만 다시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쟤네는 지금 펀더멘털이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약간 좀 애매해요. 얘들도 펀더멘털이 강하긴 하지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타격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야 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정치적인 행보도 좀 보이고 있어요.
대북은 좀 신중한 상황이죠. 지금 미국이 뭐 미사일이라고 안 하고 프로젝타일이라고 하고 그다음 유엔 안보리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대북 악재를 지금 같이 부각시키고 싶어 하진 않아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지금 총을 겨눴는데 미국 유럽 무역 분쟁이 더 걱정이었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제가 안 좋게 끝나면 진짜 망한다고 했잖아요.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고 있지만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협상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그걸 깨버린 게 지난 그 2차 북미회담이었죠. 드라마틱한 줄 알았더니 드라마틱하게 그냥 새드 엔딩으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3차 회담을 뭐 열린 결말로 했는 걸 수도 있지만 좀 미중 무역 분쟁도 얘가 박차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을 줬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액션을 취해버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트럼프 저번에 그랬잖아. 미중 무역 분쟁도 그냥 자리 박차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10일에 추가 관세를 진짜 부과한다면 왜냐면 중국이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래 지금 뭐 그 대미 특사 파견하는 거 10명이 가서 이제 뭐 마지막 협상을 하겠다라고 류허가 얘기했는데 그거 지금 취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재 그딴 위협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중국도 각오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물러나 버리면 지금 내줄 거 다 내주고 있었는데 지적재산권부터 시작해서 근데 미국이 또 저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 굴종적인 외교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시진핑의 그 위치도 별로 안 좋아질 겁니다. 당내에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진짜 애매해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국이 여기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인다면 잘 끝나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재.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10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추가 하락은 진짜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눈치 봐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걸 검토해 봐야겠어요. 저도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작전을 좀 세워야겠습니다. 내일 좀 출근을 늦게 해서라도 오전장에 좀 대응을 하고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좀 악재는 진짜 같이 찾아온다는데 고점에서의 악재는 같이 찾아온다는데 저희는 고점도 아닌데 이 고점인 두 나라 많이 상승한 두 나라 때문에 지금 한국이 여러모로 좀 힘드네요. 이게 북한 진짜 쟤는 좀 눈치 없이 미사일까지 쏴가지고 진짜 좀 더 우리나라가 더 안 좋은 위치가 됐습니다. 지금 쟤들은 악재가 한 개지만 우리는 지금 두 개예요. 두 개인데 한 개 악재는 좀 덮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부각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일 장은 좀 다이나믹 할 거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작전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축소하든가 일률적으로 축소를 하든가 갭 하락 시작에서 그 반발 매수세가 있을 겁니다. 그때 판단을 해봐야 돼요. 판단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이 열리면 판단할 시간에 1분 2분도 안 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단타 세력들은 1분 2분 안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단타 세력이 나가는 걸 다시 받고 올리느냐 아니면 진짜 외국인 기관이 다 던져버리느냐 이런 싸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 매수세라든가 외국인 기관 매동이라든가 어떤 섹터가 그 집중적으로 빠지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일은. 지금 두 개의 악재가 크게 터져버렸는데 이런 체계적 위험이 발생하면 뭐 템하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진짜 무조건 다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매가 투매로 불러오는 상황. 지금 중국이 6% 이상 떨어지고 있잖아요. 3% 개발하고 시작해서 6%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기 이후에 반등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개발하기 이후에 반등을 준 다음에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의 추가 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내일 장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집중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사족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큰 하락이 생기면 어떤 종목이 하락하지 않았고 어떤 종목이 그냥 장이랑 관계없이 잘 버텨주었냐를 그러니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찬스긴 해요. 이런 찬스가 오기를 바랬는데 제가 비중을 다 줄이지 못했을 때 와가지고 지금 좀 아쉬운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도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걱정하신다고 뭐 증시가 반등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고요. 연휴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